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마치 우리 당에서 그 청와대와 일종의 모종의 논의에 의해서 단속공천을 줬다는 식의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으신데요. 여기 이 자리에 마침 이 법사위원들 자리에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한 업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재정 의원도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 알고 있고요.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당시에 당내 대변인으로서 당이 어떤 식으로 논의하고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여러 논의 과정에서 절차와 당원 당규에 따른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이 명백하고 정말로 이런 식의 정치 공사는 정말 허위 주장이고 마타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 우리 당내에서 하지 않고 예보기관에서 한 것 다수 후보로 하더라도요. 송철호 후보가 21.6%, 임동호 후보가 5.1%, 다자 구도입니다. 다른 당의 모든 후보들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라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당의 지지자들, 그 당내 경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들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타 정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제외하고 경선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론조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송철호 후보와 그 당시 심규명, 임동호 후보와의 격차는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는 아까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그 여론조사의 차이라고 한다면 선거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후에도 이 부분은 또 정성호 위원님께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저는 그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총장이 갖는 정치적 중립성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말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요이죠. 강요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 국정 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저는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많은 훼손 행위들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것을 정치권이 받아들여서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추미애 후보자도 보니까 사실 개인적인 강력한 소진이 있으실 텐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후보자라는 그 입장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서도 자신 있게 사실 대답을 하지 못하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 대답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나 검찰처럼 그렇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정리적 중립성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대답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정말로 이제 법무부가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각종 그 업무 분담을 하기에는 검찰과 경찰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TF나
그런 걸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네, 국회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결론을 내리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법무부는 이 제도가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업무 조정이 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사실 법무부의 그동안의 가장 큰 국이 검찰국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검찰국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자체가 그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검찰의 하나의 그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로 기능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젠 법무부가 하나의 검찰의 견제기구고 탈검찰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검찰국의 업무도 정말 인사와 검찰국의 본연의 임무로 국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검찰국에 보면 형사법제과라든지 뭐 그 법률과 관련된 그 국도 많이 과도 많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검찰국의 본연의 업무는 검찰국에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무실이나 다른 쪽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라서 그거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범죄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실제로 이제 변호사 시험만 있는데 이 변호사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5년 이제 보면 5번 보면 이제 못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낭인들이 많이 되는 구조고 여전히 로스쿨만으로 이 가는 제도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든지 그리고 예비 시험들도 얘기가 되고요. 이런 제도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어떤 개선 방안 그런 것들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한편 고시 낭인을 막아야 되고 국가 인재의 어떤 적정한 배치, 효율적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해서 시험 제한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 수년에 걸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좀 더 예외 사유를 열어두어서 예를 들어 출산 등을 이유로 해서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서 제때 시험을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외 사유 확대를 통해서 좀 더 구제되는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야간 로스쿨이나 뭐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